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의 무료함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권태, 지루함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권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는 SNS, 유튜브나 틱톡이나 자극적이고 짧은 컨텐츠에 익숙하잖아요.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자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루함이라는 걸 견디는 우리들의 이 권태의 역치가 제일 낮아졌다. 지루함을 제일 견디지 못하는 시대다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더 그 경향은 심해질 거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이 권태의 시간은 정말 피해야만 하는 걸까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이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식은 멍한 상태라 할지라도 무의식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때 무의식이 하는 일은 주로 기존의 과거 정보들을 재결합하고 재조정하는 처리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치고 뉴턴이 사과나무를 멍하게 보다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평소에 이 무의식의 힘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항상 전면에 나서서 뭔가 하고 계속 의식이 돌아가야 내가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힘쓰지 못하는 이 권태의 상태, 지루함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별도의 목표가 있거나 의지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계속 자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죠. 예를 들어 주말을 보죠. 아침에 일어나서 딱히 오늘 친구랑 만날 약속도 없고 해야 될 목표도 없어. 그러면은 일단 휴대폰을 켜고 쇼츠를 보죠. 유튜브를 보던가. 아침부터 자극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자극적인 걸로 시작해서 한두 시간 있다가 또 더 큰 자극을 찾게 되죠. 게임을 한다던가. 그냥 이끌리게 되는 거죠. 이 자극적인 삶에. 근데 인간의 행복에 이 자극이 필요한 걸까요? 자극이라는 게 과연 없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한번 살펴보죠. 변화는 자극을 의미하고 성장도 자극을 의미합니다. 변화와 성장이 없다면 행복도 없으므로 자극은 행복의 필수 조건인 듯 하죠. 근데 자극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자극 자체가 좋냐 안 좋냐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고 다만 좋은 자극, 나쁜 자극 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자극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자극, 전반적인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극이죠. 이런 자극은 대개 개인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극이나 타인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안정감,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자극이나 내면의 욕구, 충족, 자기 실현을 통한 자극 등이 있겠죠. 반면에 나쁜 자극은 1차원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거나 또 중독될 위험이 큰 자극 입니다. 특히 흔히 욕구 중에 3대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을 과충족시키는 필요 이상으로 과충족시키도록 유발하는 자극들이 나쁜 자극 중에 하나입니다. 성욕, 계속 야동에 빠져 살거나 그리고 식욕, 이미 충분히 영양 섭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많이 먹고 도파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수면욕, 이미 충분히 잤는데도 더 자려고 환경을 만드는 이런 자극들이 나쁜 자극이죠. 또 원초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것도 나쁜 자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그러니까 기쁨, 분노, 즐거움, 슬픔 중 하나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건드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에 빠져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자극도 나쁜 자극이고 또 중독될 위험이 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쇼츠를 봐도 이 희노애락의 감정 중에 하나를 건드리고 있죠. 대부분 즐거운 감정, 웃긴 영상들이 많고 또 그 중에 분노를 유발하는 영상들, 그리고 슬픔을 유발하는 영상들, 다 우리 감정에 호소하는 영상들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감정이 동요되면 그 순간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 영상 자체에 계속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또 더 강한 감정을 유발하는 영상들을 찾는, 그 더 강한 자극을 찾는 스크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생각을 요구하기보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자극들은 대부분 짧게 소비되고 중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나쁜 자극, 좋은 자극을 나눠봤지만 사실 위의 분류는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자극, 나쁜 자극을 나누는 단 하나의 기준을 찾자면 그건 바로 적당한가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좋은 자극, 자기 성장을 유발하는 자극,
자기 실현을 유발하는 자극 등도 사실 지나치면 내 안의 과대망상, 거만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죠. 반대로 앞서 말했던 나쁜 자극들, 3대 욕구를 부르는 자극들, 그리고 이성보다는 감정만을 호소하는 자극들 또 지나치지 않고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욕구만 충족시키는 정도로 소비하게 된다면 오히려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욕구 불만이 되는 것보다 그 욕구를 채워나가면 오히려 건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자극이 없는 무료함만 추구하는 하루도 바람직하지 않고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 자극만 추구하는 하루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의식이 시고 무의식이 일하도록 하는 무료함도 필요하고 때때로 우리 인간의 태생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적당한 자극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극들 중에 웬만하면 감정보다는 이성을 호소하는 자극, 개인의 발전을 동기부여하는 자극, 정신적 안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을 더 선호하자는 거죠. 이 자극 또한 지나치지 않는 범위, 적당한 범위에서 말입니다.